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을 발표할 문현철입니다. 저는 이제 국가위기관리학회에서는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 이재은 교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2007년부터 국가위기관리학회에 참여하고 있고 또 이 교수님께 많이 배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또 우리 국가위기관리학회를 통해서 많은 좋은 대한민국의 위기관리를 위한 연구자님들과 귀한 인연을 맺었고 또한 또 국외에 또 해외 컨퍼런스에 또 참여하면서 참 많은 연구적 자극과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국가위기관리학회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모병제에 대한 우리나라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의 병역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발표한 이 논제는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에 지금 게재 판정이 나서 12월 30일에 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병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한 배경은 현재 우리나라 징병제에 입각한 병역 제도에 많은 고장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징병제도의 고장의 문제는 바꿔 말하면 이 병역 제도의 문제는 가장 궁극적으로는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병역 제도에 의해서 모집해서 육군, 해군, 공군 각 군에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강제적 징병제에 의한 이런 병역 제도에 의해서 군에 복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야전 부대에서의 전투력이 바꿔 말하면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야전 부대에서는 숙련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잘 단련된 매우 군의 전투력에 매우 필요로 하는 익숙한 장병들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유는 복무 기간이 많이 단축되어 버렸다. 그래서 상병 정도 되었을 때 그런 직무 수행 능력이 절정에 달하는데 병장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전역을 해버리기 때문에 군은 계속적으로 장병들을 교육하다가 또 내보내고 교육하다 내보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이것이 연결된 것이 전투력이 전쟁 수행 능력이 국가 위기 사태 때 그런 위기를 돌파할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세 번째는 인구 격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징병제를 실시해서는 이렇게 적정 장병 수요를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네 번째로는 이 과거에는 보병 중심의 대단히 많은 병력 중심의 병력 숫자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것이 전투력을 이렇게 가늠하는 척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대규모 병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전쟁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의 많은 그런 과학기술 그런 장비들이 동원된 첨단 장비에 의한 첨단 무기에 의한 그런 전쟁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걸프 전쟁 이후에 전쟁의 양상이 군사용어로 전장의 환경이 변화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보병 중심의 전술 전략이 아닌 이제는 장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정밀 타격, 정밀 유도 이런 무기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고 그런 것들이 또 걸프전 때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병력도 전문 기술 병력
숙련된 전문 기술 병력이 대규모 필요로 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숙련병이 부족하고 전쟁 수행 능력이 약화되어 있고 또 인구 격감으로 인해서 병력 수급 능력이 떨어지고 있고 또 과학기술 전문 무기를 다루는 전문 숙련병이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병역 제도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떠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선진 군사 강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자, 먼저 우리와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안보적 국익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어쩌느냐. 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징병제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징병제를 유지해 오다가 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또 그렇게 많은 병력 동원의 필요성이 없다 보니 또 많은 병력을 동원할 필요성이 없다 보니 이제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은 다시 이제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또 대규모 병력 동원이 필요 없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또 이제 모병제로 또 바뀌었다가 한국 전쟁이 또 발생을 하자 또 징병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징병제를 유지해 왔는데 문제는 베트남 전쟁 때 전투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닉슨 대통령은 1969년 공약으로 모병제를 공약을 하셨고 또 1969년에 미국 시카고 대학 학술대회에서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이 이 학술대회 세미나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닉슨 대통령은 또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게이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징병제에서 왜 모병제로 바꿔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게이츠 위원회입니다. 이 게이츠 위원회에서 모병제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을 했고 그리고 연방 신병역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닉슨 대통령은 의회를 상대로 치열한 설명을 합니다. 이때 미 의회는 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그런 입법 통과를 해서 닉슨 대통령이 서명해서 1973년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인 과정에 매우 특이하게도 전쟁이 진행 중인 과정 속에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현재 이르고 있고 프랑스나 독일도 전부 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국민개병제라고 하는 그 징병제의 원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모병제로 바꾸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고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였지만 계속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2011년 모병제로 전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진 군사 강국들은 전부 다 모병제로 바꾸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투력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군사력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모병제를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징병제를 모병제로 외치기만 하면 되느냐? 모병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외치기만 하면 되느냐? 이것은 법학적 논의가 아닙니다. 저는 행정법학자로서 모병제를 도입하려면 현행 병역법을 바꿔야 된다. 현행 병역법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우선 병역 의무에 대한 헌법 사항에 대해서 병역 의무를 개정하는 개헌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병역법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병역법은 강제적 징병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군복무기본법이라고 하는 미국의 법을 모델로 삼아 군복무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모병에 대한 모든 각종 모집 프로세스, 모병의 모집 프로세스를 다 담고 또 여기에 또 모병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동기부여책 같은 것들을 다 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군복무기본법, 병역법을 폐지하고 군복무기본법이 만들어진다면 또 뒤따라 손질돼야 되는 것이 예비군 제도가 손질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군법이 개정돼야 되고, 뒤 이어지는 것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대원 편성 그런 시기가 군복무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병역법을 폐지하고 군복무 기본법으로 이렇게 대체 입법을 했을 때 민방위 기본법도 민방위 대원 편성 연령 같은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어지는 것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도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연구의 골자입니다. 향후 이 모병제로 변경을 위한 병역법 개정에 대한 입법론으로 잘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저의 모병제에 관한 연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초당대학교에 근무하는 문현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